자이언츠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힘든 소식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말문이 막히는 상황들이 우리 롯데에서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영상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가 왔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가을 야구가 정말 위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아니, 위험하다는 표현조차 부족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이야기들은 단순한 성적 부진을 넘어선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현실들입니다.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며 달려왔던 2025년이었는데요. 시즌 초반부터 중반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잖아요. 3위까지 올라갔을 때의 그 설렘 기억하시죠? 그때 우리 모두가 올해는 정말 다르다고 외쳤던 그 순간들 말이에요. 하지만 8월의 악몽 같은 12연패 그리고 3위에서 6위까지의 급격한 추락,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를 덮쳤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진심으로 우리 롯데가 올해 가을 야구에 갈 수 있다고 믿고 계신가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솔직한 답변을 해주세요. 아직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가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5가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말씀드리면 우리의 주장, 우리의 캡틴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난 뼈아픈 패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의 복귀였는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 롯데 역사상 최악의 영입이라고 불릴 만한 한 외국인 선수의 처참한 몰락 스토리가 있어요. 10승을 기대했지만 1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된 그 선수의 이야기, 정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세 번째는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서 내린 위험천만한 결정입니다. 부상을 호소했던 선수를 무리하게 등판시키는 도박과도 같은 선택 말이에요. 네 번째는 전 프로야구 선수가 예언했던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다가온 이야기입니다. 그 예언이 하나하나 현실이 돼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으로는 한 선수가 스스로 백기투항을 선언한 충격적인 순간까지. 더 이상 팀에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의 고백을 들으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깨닫게 될 거예요. 잠깐 영상을 보기 전에 꼭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지금 여러분의 솔직한 심정을 적어주세요. 분노하셔도 좋고 절망하셔도 좋고 아직 희망을 품고 계셔도 좋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영상을 만들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 우리 롯데 팬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것 같아서요. 하지만 현실을 외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롯데 자이언츠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캡틴의 귀환, 그러나 찾아온 절망의 현실. 모든 자이언츠 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주장, 우리의 리더, 우리의 정신적 지주가 마침내 돌아왔어요. 하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바로 전준우 주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준우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9년부터 롯데의 주장을 맡아온 그는 단순히 좋은 선수가 아니라 팀의 정신적 버팀목이었거든요. 힘들 때마다 선수들을 격려하고 어려운 순간마다 앞장서서 팀을 이끌어온 진정한 리더였습니다. 지난달 5일 사직 KIA전 이후 처음으로 1군에 복귀한 전준우, 햄스트링 부상과 손목 통증으로 팀을 떠나 있던 그 긴 시간 동안 우리 롯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두가 알고 있죠. 주장이 없는 팀, 마치 심장이 없는 몸과 같았어요. 그래서 더욱 간절했던 그의 복귀였는데 16일 대구 삼성전에서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살펴보세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미 악재가 터졌어요. 우리의 에이스, 우리가 그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는 알렉 감보아가 왼쪽 바깥쪽 팔꿈치 불편감으로 등판을 포기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타격인지 감보아 없는 롯데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선발 2경기에 그쳤던 박진이 급하게 마운드에 올라야 했습니다. 박진도 나름 최선을 다했어요. 3회까지는 정말 좋았거든요. 볼넷 하나를 제외하면 삼성 타자들을 완벽하게 차단했으니까요. 그래도 희망은 있었어요. 전준우 주장이 돌아왔으니까요. 팬들의 마음도 설렜을 거예요. 주장이 돌아오면 분위기가 달라질 거야. 이제 우리도 희망이 보여. 이런 생각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야구는 정말 냉혹한 스포츠입니다. 4회 들어서 박진의 컨디션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김성윤과 구자욱에게 연속 볼넷을 내준 후
르윈 디아즈에게 우전 적시타를 맞아 한 점을 내줬습니다. 롯데는 급하게 정철원 듀얼 조기 투입했지만 김영웅 듀얼 병살로 처리했음에도 점수를 더 내줘 2-1로 역전을 당했어요. 상대 선발 헤르손 가라비토엘에게 5회까지 무려 히로게이 4사구를 얻고도 고작 1득점에 그쳤던 우리 롯데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기회는 충분히 있었는데 살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정말. 그런데 6회 초 정말 극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손호영의 시원한 2루타가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대타로 나온 전준우가 몸에 맞는 볼로 출루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자이언츠 팬들의 심장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드디어 주장이 나섰다.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야. 고승민러의 볼넷으로 2사 만루가 된 상황. 그리고 윤동희철과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3-2로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의 짜릿함, 그 순간의 희열, 정말 오랜만에 느껴본 기분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주장이 돌아오니까 역시 다르다. 이제 연승 가자.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야구는 9회까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의 악몽은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어요. 6회 말 우리의 우위는 너무나 짧게 끝났습니다. 정철원이 첫 타자 김지찬에게 볼넷을 내주자 롯데 벤치는 급하게 필승조 최준용기를 투입했어요. 최준용이면 막을 수 있을 거라고 모두가 믿었죠. 하지만 김성윤과 구자욱의 연속 안타로 동점을 당하고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습니다. 르윈 디아즈의 시즌 47호 3런 홈런.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한 방에 제역전을 당하며 결국 5-7로 쓰라린 패배를 맛봤습니다. 최준용의 표정을 보셨나요? 우리의 필승조가,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마무리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 공이 담장을 넘어가는 순간 롯데 팬들의 마음도 함께 무너졌을 거예요. 이 패배의 의미는 단순한 한 경기 패배가 아닙니다. 롯데는 시즌 전적 64승 65패 6무 승률 영원꽝고로 유지됐어요. 다시 5할 승률이 깨졌고 5위 삼성과의 승차는 1.5경기로 벌어졌습니다. 그나마 7위 NC 다이노스도 같은 날 패배해서 순위가 뒤바뀌지는 않았지만 가을 야구는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삼성과의 2연전, 이건 롯데에게는 정말 중요한 일전이었어요. 만약 수입승을 거뒀다면 단숨에 5위로 올라설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 경기를 지면서 롯데의 모든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장이 돌아왔는데도 이런 결과라니 정말 절망스럽지 않나요? 전준우의 복귀가 무색해진 이 상황이 정말 안타깝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심정을 들려주세요. 분노하셔도 좋고 슬퍼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감정을 나눠봐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롯데의 역사상 최악의 영입, 그 참담한 결말. 이제 말씀드릴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동시에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아마 롯데 구단 역사상, 아니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실패한 외국인 영입 사례로 기록될 것 같은 선수의 이야기예요. 혹시 이 선수가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10승을 기대하고 데려왔지만 10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게 된 그 선수. 우리가 간절히 원했던 강력한 투수 대신 팀의 재앙을 가져다 준 그 선수 말이에요. 바로 빈스 벨라스케저입니다. 여러분, 이 선수를 영입할 때의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시 우리는 얼마나 기대에 부풀어 있었나요? 10승 5패 평균 자책점 3.65를 기록했던 좌완 다음 터커 데이비스 나셔널 방출하고 벨라스케즈를 데려왔을 때 말이에요. 그때 우리 롯데는 3위까지 치고 올라간 상태였어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며 더 강력한 투수를 원했죠. 데이비슨도 나쁘지 않았지만 포스트 시즌에서 상위권 팀들을 상대로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교체를 단행했어요. 벨라스케즈의 기록도 나쁘지 않았어요. 메이저리그 통산 191경기, 선발로만 144경기에 등판해 38승 51패 평균 자책점 4트레이 플랄. 비록 4점대 후반의 평균 자책점이긴 했지만 KBO 리그에서는 충분히 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1992년생으로 30대 중반의 나이지만 여전히 구속 150km를 넘는다는 데이터와 영상도 확인했었거든요. 이 정도면 우리 롯데의 에이스 역할을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모두가 생각했어요. 하지만 수치는 수치일 뿐이었습니다. 8월 13일 한화전 KBO 리그 데뷔전에서부터 불안한 신호가 나타났어요. 3이닝 5실점으로 무너진 것이 시작이었거든요. 구속은 분명 150km 이상을 기록했어요. 하지만 타자들에게 자꾸 정타를 맞았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첫 경기니까 적응이 안 됐을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나아질 거야. KBO 리그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하지만 이후 경기들을 보세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졌어요. 매 경기마다 폭탄을 터뜨리더니 급기야 지난 13일 SSG전에서는 0.2이닝 5실점, 선발 등판에서 1이닝도 버티지 못했어요. 1이닝도 버티지 못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선발 투수로서 완전히 자격을 상실했다라는 뜻이에요. 더 이상 선발 마운드에 올릴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결국 벨라스케즈는 불펜으로 이동했습니다. 김태형 CA 감독의 말을 들어보세요. 안타를 맞는 건 괜찮다. 다만 공을 던지면 던지는 대로 타자의 스윙 궤도 안에 들어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현실이었습니다. 벨라스케즈의 공은 타자들에게는 선물과 같았어요. 스윙만 하면 맞을 수 있는 그런 공이었던 거죠. 6일 삼성전에서도 구원 등판했지만 역시나 달라지지 않았어요. 3-6으로 뒤진 6회 추격조로 부담 없는 상황에서 마운드에 올랐는데도 말이에요. 2사 1루에 등판해서 강민호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양독은 악걸 삼진 처리하며 6회를 마쳤어요. 그래도 이번엔 좀 나은 것 같은데 라고 잠깐 희망을 가졌죠. 하지만 7회에도 마운드에 오른 벨라스케즈는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안타를 맞고 김성윤 널 땅볼로 처리한 뒤 윤성빈 투어에게 공을 넘겼어요. 그런데 윤성빈이 부자에게 적시타를 맞아 벨라스케즈는 결국 0.2이닝 득피안타 환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벨라스케즈는 실업 경기 등판해 1승 4패, 평균 자책점 해시롬 니지우 파파우테를 기록 중이에요. 트레이시댐 옴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9이닝을 던지면 평균 10점 이상을 내준다는 뜻이에요. 이건 프로야구 선수로서는 정말 치명적인 수치거든요. 10승을 기대했던 투수가 고작 1승에 10점대 평균 자책점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10승 투수 데이비슨이 가고 10점대 평균 자책점 벨라스케즈가 왔습니다. 이런 아이러니가 또 있을까요? 이대로라면 정말 KBO 리그 역사에 두고두고 회자될 최악의 외국인 교체 실패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외국인 영입 실패 사례를 말할 때마다 벨라스케즈의 이름이 첫 번째로 거론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답답하지 않나요? 화가 나지 않으세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분노와 실망을 표현해주세요. 데이비슨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만 그런 게 아니죠. 그때 그 선택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이었는지 지금 와서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단이 내린 또 다른 위험한 결정이 있어요. 절박함이 낳은 위험천만한 도박.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사람들은 때로 무모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평상시라면 절대 하지 않을 위험한 결정을 절박함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우리 롯데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16일 삼성에게 패배한 후 구단이 내린 결정을 들으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미쳤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불과 하루 전까지 팔꿈치 통증을 호소했던 그 선수를 7일 선발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지알렉 감보아의 이야기예요. 감보아는 왼쪽 팔꿈치 통증을 느꼈고 애초에 17일 삼성전에서 등판하지 않을 예정이었어요. 구단에서도 주중 등판은 어렵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16일에는 박진, 17일에는 나균환 선발로 준비되었었어요. 모든 계획이 세워져 있었고 감보아는 충분한 휴식을 취한 후 컨디션을 회복해서 다음 등판을 준비하는 것이 원래 계획이었죠. 하지만 16일에 참담한 패배가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박진이 3이닝 1피안타 3볼넷 우탈 삼진 2실점으로 나름 제 몫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쓰라린 패배를 당하자 구단은 17일 총력전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인지 아세요? 감보아는 우리 롯데의 유일한 믿을 만한 에이스예요. 벨라스케즈가 완전히 망가진 상황에서 박승과 나균환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감보아마저 부상으로 장기간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 롯데의 시즌은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물론 구단 측에서는 나름의 근거가 있었어요. 16일 캐치볼 등을 진행한 결과 감보아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고 본인도 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고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롯데의 상황을 자세히 보세요. 현재 시즌 64승 6무 65패로 5위 삼성과 1.5 5경기 차이로 뒤져 있어요. 시즌 6위인 롯데는 오히려 7위 NC 다이노스와는 실경기 차로 더욱 가까워진 상황이고요. 17일 경기마저 삼성에게 패한다면 삼성과의 격차는 2.5경기가 되고 가을 야구 희망은 거의 사라져요. 동시에 NC가 SSG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잡으면 롯데는 7위로 추락할 수도 있거든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에요. 이해는 해요. 하지만
16일 경기에서도 롯데는 벨라스케즈를 구원으로 등판시키는 등 무려 7명의 투수를 쏟아부으며 총력전을 펼쳤어요. 그런데도 패했거든요. 더 이상 카드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마지막 희망인 감보아를 위험에 빠뜨리는 건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17일에도 감보아가 나서지만 상황에 따라 나균환, 박승 등 나머지 토종 선발 투수들이 추가로 구원 등판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감보아가 조기에 무너지거나 부상이 재발하면 또다시 총력전을 펼쳐야 하거든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과연 이게 승부수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모험수일까요? 승부수라면 성공했을 때의 결과도 고려해야 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리스크도 생각해야 해요. 감보아의 팔꿈치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등판을 시킬 경우 더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유일한 믿을 만한 선발 투수마저 잃을 수 있거든요. 단기적인 승리를 위해 장기적인 손실을 감수하는 것. 이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벨라스케즈는 완전히 무너졌고 다른 선발진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니까요. 박지는 나름 선방했지만 한계가 있고 나균환과 박승도 에이스급은 아니거든요. 결국 감보아에게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게 바로 우리 롯데의 현실입니다. 만약 감보아가 17일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면 이 모든 우려가 기우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부상이 재발하거나 무너진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감보아를 써야 하는 상황이 과연 옳은 걸까요? 아니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감보아를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김태형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견한 사람이 있었어요. 예언자의 무서운 적중, 현실이 된 악몽. 때로는 현실이 예측보다 더 가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롯데 팬들에게는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예언이 하나씩 현실이 돼가고 있어요. 마치 악몽 같은 시나리오가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 예언을 한 사람은 우리가 모두 아는 전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현역 시절 뛰어난 실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은퇴 후에도 예리한 분석력으로 인정받고 있는 그 선수. 혹시 누군지 짐작하시나요? 바로 강정호입니다. 강정호는 1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2025년 KBO 리그 5강 및 정규리그 우승할 팀을 예측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의 예측에서 우리 롯데는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세요? 시즌 초반만 해도 우리는 3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많은 전문가들과 팬들이 올해는 롯데가 다르다. 8년 만에 가을 야구가 현실이 될 것 같다고 말했었는데 강정호는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SSG 랜더스, 삼성 KT 위즈스인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롯데는 완전히 제외하고 말이죠. 그의 분석을 자세히 들어보면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해요. 강정호가 영상을 촬영한 11일 기준으로 5위 삼성과 할 경기차 뒤지고 있는 롯데를 5강에서 제외한 이유를 들어보세요. 일단 경기 수가 가장 적게 남아있다. 이러면 상대팀이 지기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쉽게 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부분이 조금 불리하게 작용할 것.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어요. 우리는 다른 팀들이 져주기만을 바라는 수동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자력으로 가을 야구를 확정지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거죠. 다른 팀들은 아직 여유가 있었어요. 경기 수도 더 많이 남아있었고 직접 대결을 통해 순위를 바꿀 기회도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롯데는 정말 빡빡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강정호는 롯데의 장점들도 언급했어요. 완전히 폄하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롯데가 KT 위즈에 강하다. 또 김원중과의 마무리 능력을 좋게 보고 있고 필승조 최준용과의 공도 상당히 뛰어나다. 실제로 롯데는 KT를 상대로 상성이 좋았어요. 그리고 김원중과 최준용의 능력도 리그 최고 수준이었죠. 이 부분만큼은 정말 자랑할 만했어요. 하지만 우려사항들이 더 컸어요. 상위권 팀으로 약하다는 점과 근래의 심각한 하락세는 우려스럽다. 장타를 많이 치는 팀이 아니다 보니 기동력을 활용해 득점 생산 능력을 가져가야 한다. 이것도 정확한 지적이었어요. 롯데는 상위권 팀들과의 직접 대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8월에 12연패로 상징되는 심각한 하락세, 이건 정말 치명적이었어요. 장타력 부족도 큰 문제였어요. 홈런으로 한 방에 경기를 뒤집을 수 있는 파워가 부족하다 보니 작은 실수로도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16일 강정호의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필승조 최준용이 르윈 디아즈에게 역전 3런 홈런을 맞으며 경기를 내줬거든요. 강정호가 칭찬했던 최준용의 뛰어난 공력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강정호가 롯데의 장점으로 꼽았던 것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어요. 현재 롯데는 9경기를 남겨두고 있어요. 4위 KT 위즈와의 맞대결은 없는 상황에서 삼성과는 17일과 26일 단 2번의 기회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17일 경기를 패하면 삼성과의 격차는 2.5경기가 되고 동시에 NC가 SSG와의 더블헤더를 모두 잡으면 롯데는 7위로 추락할 수도 있어요. 2017년 이후 8년 만에 가을 야구가 눈앞에 보였던 롯데. 하지만 강정호의 말처럼 올해에도 예년과 비슷한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정말 씁쓸하지 않나요? 전문가의 냉정한 분석이 이렇게 정확할 줄이야. 우리가 보지 못했던 문제점들을 그는 이미 다 파악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직도 희망을 가지고 계신가요? 강정호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솔직한 마음을 댓글로 적어주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외치고 싶지만 현실은 정말 냉혹해요. 그래도 우리는 롯데 팬이니까 끝까지 응원해야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가슴 아픈 선수의 고백입니다. 대학 선수 스스로의 백기투항, 그 처절한 고백. 마지막 이야기는 정말 마음이 무거워지는 이야기예요. 아니, 무겁다는 표현으로도 부족합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눈물이 날 것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한 선수가 스스로 팀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자신의 역할을 포기하겠다고 나선 이야기입니다. 프로 선수로서 자존심을 완전히 접고 팀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한 그 선수의 이야기,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바로 홈빈스 벨라스케즈의 이야기예요. 레이, 김태형 존 감독의 증언에 따르면 벨라스케즈가 본인 스스로 감독에게 면담을 신청했다고 해요. 평균 자책점 10점대의 참담한 성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감독실 문을 두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면담에서 나온 말이 정말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본인이 뭐라도 팀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하더라. 본인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했다고 한다. 벨라스케즈는 민폐를 더 끼치면 안 된다며 팀을 위해 뭐든 하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의 책임감 있는 모습에 감동을 받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가 동시에 느껴져요. 평균 자책점 10.50의 단기 용병이 스스로 불펜행을 요청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처절한 상황인지 아세요? 외국인 선수들, 특히 단기 계약을 맺은 선수들은 보통 불펜행을 선뜻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중간으로 간다고 해도 재계약이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면 굳이 팀에 헌신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의 성적과 미래가 더 중요하니까요. 실제로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이런 상황에서 팀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해요. 나는 선발 투수로 계약했는데 왜 불펜으로 가야 하느냐, 이건 계약 위반이다,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달랐어요. 그래도 책임감을 보였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막슨과 감보아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해서 벨라스케즈에게 계속 선발을 맡겨야 하나 고민했다. 그런데 박슨 감보아 모두 이번 주 등판이 가능하다고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중간에서 벨라스케즈를 쓰려고 한다고 밝혔어요. 사실 구단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벨라스케즈의 성적이 워낙 참담하다 보니 계속 선발로 쓰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투자한 것이 아까웠을 테고요. 그리고 16일 실제로 벨라스케즈는 3-6으로 뒤진 6회 말 2사 1루에 구원 등판했습니다. 추격조로 부담 없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여전히 아쉬웠습니다. 타자 4명을 상대하면서 2-3이닝 우피안타 1실점을 기록했어요. 6회 초에는 강민호엘에게 안타를 맞았지만 양독은 2열3진 처리했고 7회 초에도 등판해 김지찬 1에게 중전 안타를 허용한 후 김성윤 2호를 1루 땅볼로 잡았습니다. 벨라스케즈는 여기서 윤성빈과 교체됐는데 자신의 책임주자가 득점해 결국 자책점이 잡혔어요. 롯데는 결국 5-7로 졌습니다. 불펜에서도 완벽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선발 때보다는 나았어요. 최소한 이닝은 소화했거든요. 벨라스케즈가 불펜에서 확실한 필승 카드가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물음표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팀을 위해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은 모습만큼은 인정해줘야 할 것 같아요. 프로 선수로서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을 포기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결정인지 아세요? 특히 외국인 선수에게는 더욱 그래요. 한국에서의 성적이 향후 커리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하지만 벨라스케즈는 팀을 선택했어요. 자신의 성적이 형편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발 물러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롯데의 현실입니다. 에이스는 부상을 무릅쓰고 위험한 등판을 해야 하고 영입한 외국인은 스스로 백기를 들고 전문가들은 우리의 탈락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어요. 주장이 돌아와도 패배를 막을 수 없고 필승조조차 가장 중요한 순간에 무너져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롯데 자이언츠의 팬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응원하는 것이 진짜 팬이겠죠. 지금 이 순간에도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비록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그들의 노력과 의지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벨라스케즈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팀을 위해 희생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진정한 프로 정신 아닐까요? 물론 성적이 좋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것도 당연해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클 테고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응원해야겠어요.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롯데에 대한 여러분의 진심을 들려주세요. 분노든 실망이든 희망이든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해주세요. 그리고 구독도 꼭 눌러서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과연 감보와의 위험한 등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롯데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7일 대구에서 벌어질 삼성과의 2차전. 이 경기가 정말로 롯데의 운명을 가를 중요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감보아가 영웅이 될지 아니면 더 큰 재앙의 시작이 될지.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선 우리 롯데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선수들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힘들 때일수록 더욱 뜨겁게 응원해주세요. 자이언츠 파이팅!